Love for History Channel. 15세기 초 일본 남북조 시대를 끝낸 무르막 치막부는 조선과 명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된다. 1411년 막부의 쇼군인 원의지는 조선 3대 왕이었던 태종에게 코끼리 한 마리를 진상품으로 선물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코끼리를 선물로 받은 태종은 사복시에 두어 관리를 하게 하였다. 그 후 상군부로 옮겨간 코끼리는 그만 사고를 치고 만다. 태어나서 처음 코끼리를 본 공조전서 이유는 그 기괴한 모습에 조롱과 함께 침을 뱉었던 것이다. 그러자 화가 난 코끼리는 그만 이유를 밟아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치게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 병조판서 유정현은 태종에게 상소를 올리게 된다. 하루에 콩 4주 이상을 먹던 이 진상을 처리할 아주 좋은 명분이었던 것이다. 외교 진상품이라 하더라도 이 예민한 코끼리는 너무 처먹습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죽게 만들었으니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배를 보내야 됩니다. 이에 태종은 웃으며 이 예민한 코끼리의 유배를 윤호하게 되고 동물로는 유일하게 최초로 유배길에 오르게 된다. 전라도 순천에 속한 외딴섬 장도가 코끼리의 유배지로 정해지게 된다. 1413년 유배지로 오게 된 코끼리는 사람을 또 해치지 못하게 우리에 가두지 않고 그냥 방목을 시켜버린다. 하지만 이 예민한 코끼리는 풀을 못 먹고 가끔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자신이 버림을 받아서 서운했는지 아니면 몇 년간 먹던 콩맛을 못 잊어서인지는 몰라도 코끼리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태종은 코끼리를 불쌍히 여겨 전라도 육지로 귀환을 명하게 된다. 육지로 돌아온 코끼리는 엄청난 식성을 되찾으며 또다시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사람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던 시대에 이 코끼리의 식사량은 세금 도둑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전라, 충청, 경상도가 돌아가며 돌보는 순번 사육제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몇 년간 자숙하고 있던 이 코끼리는 또 사고를 치게 된다. 충남 공주에서 자신의 사육사였던 노비를 발로 치어 죽였던 것이다. 이에 충청 관찰사는 당시 왕이었던 세종대왕에게 또 한 번 유배를 보낼 것을 간청하게 된다. 세종대왕은 이에 단문을 하기를 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유배를 보내거라. 그리고 절대 병들어 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다시 섬으로 유배를 떠난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조선의 군사 무기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건 활이었다. 그 중에서도 소의 뿔과 심줄을 합성해서 만든 각궁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전략무기였었다. 소의 뿔 중에서도 물소의 뿔로 만든 흑각궁이 무기로서 성능과 살상력이 가장 뛰어났으나 이 모든 재료는 수입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강남이나 동남아시아에만 서식하던 물소는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를 못 버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비싼 물소풀 대신 황소뿔이나 다른 재료로 대체를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황소의 뿔은 크기가 작아 3개를 연달아 붙여야 한 개의 활을 만들 수 있었으며 농사용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축이라 함부로 뿔을 잘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싼 수입품 대신 국내에서 직접 물소를 기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언제까지 호구 잡힐겨? 명나라가 수출을 막아놔서. 그럼 명나라가 뒤지라면 뒤지는겨? 에라이. 그럼 국내에서 길러보는 건 어떻소? 세종 시절에는 물소를 직접 국내에서 기르자는 국가회의까지 한 기록은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결국 물소 기르기 프로젝트는
세조 시절 일본에서 공수해온 물소 암수 한 쌍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처음 들어온 물소는 10년이 지난 성종 10년에는 개체수가 70여 마리나 될 정도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 국내의 물소 기르기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둔 듯 했었으나 몇 가지 변수로 조선의 물소들은 모두 정멸하게 된다. 물소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물소를 농사에 이용하며 할애 재료까지 얻을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었던 반면 조선은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물소를 길들이지 못해 야산에 방치해서 키웠으며 야생성이 강한 물소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농사에 이용하지 못하며 뿔만 얻기에는 들어가는 관리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혹독한 한반도의 겨울 날씨였다. 털이 짧은 물소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적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를 버텨내기 힘든 동물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는 물소를 기를 만한 곳이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제주도로 옮겨 키우자는 논의는 있었으나 그냥 논의로 끝났다. 세 번째 이유는 명나라의 수출 규제 완화였다. 그동안 물소뿔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하게 견제했던 명나라는 성종 11년부터 일부 규제를 풀어버린 것이다. 일본에서만 수입을 했었던 각궁의 재료를 중국에서 원하는 만큼 수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며 국내에 있던 물소들은 대륙으로 전락하고 만다. 정상적인 사육과 훈련을 못했던 조선 조정에서는 결국 물소를 희망하는 양민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주는 방안까지 생각하게 된다. 조선의 물소 기르기 프로젝트는 20년도 안 돼 흐지부지되며 그 이후로 물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This is the emergency broadcast system. The series is advising that you stay in your home. Love the History Channel. We shall walk. We shall walk in the party, fire than everybody. We shall walk in the party.